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빨간 머리엔 그 13번째 이야기. 녹색 머리 앤. 꽃향기가 상큼한 어느 봄날 저녁. 마릴라는 교회의 부인회에서 돌아오면서 난로불이 활활 타오르고 차가 끓고 있는 자신의 집을 떠올리자 집으로 가는 길이 매우 즐겁게 느껴졌다. 전에 앤이 없었을 때에는 썰렁하고 어두운 집이란 생각밖에 들지 않았는데, 그러나 마릴라가 녹색 지붕의 집에 도착해 부엌에 들어가 보니 불은 꺼져 있고 앤은 아무 데에도 보이지 않았다. 마릴라는 앤에게 몹시 실망하고 화가 났다. 앤이 돌아오면 따끔하게 혼을 내야겠어. 5시에는 꼭 차를 준비하려고 일러두었는데. 마릴라는 몹시 화가 난 얼굴로 중얼거리고는 재빨리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분명 다이아나와 함께 돌아다니며 수다 떨기에 열중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약속을 어기거나 제멋대로 군 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짓을 하다니 실망했어요. 마릴라는 매슈에게 푸념을 늘어놓았다. 글쎄 마릴라, 그 아이가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실망했다는 말은 하지 않을 것이 좋을 것 같구나.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을 테니까. 어두워지고 나서야 겨우 저녁 식사 준비가 되었으나 애는 그때까지도 돌아오지 않았다. 마릴라는 화가 난 얼굴로 접시를 씻어 정돈하고서 지하실로 내려가기 위해 초를 가지러 앤의 방으로 올라갔다. 초에 불을 붙이자 어렴풋이 머리까지 이불을 뒤집은 쓴 앤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다. 마릴라는 몹시 놀라서 물었다. 아니, 자고 있었니, 앤? 아니에요. 앤은 기어들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어디가 아프니?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릴라, 부디 저쪽으로 가주세요. 저를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저는 지금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요. 앤, 도대체 어찌 된 거니? 무슨 일이 있었니? 앤은 체념을 하고 바닥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조그마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머리카락을 보세요. 아이고 머니나. 앤, 어떻게 된 거니? 녹색이잖니? 마릴라는 앤의 등에 치렁치렁 드리워져 있는 머리로 본 순간 깜짝 놀라 큰 소리로 외쳤다. 그 머리카락은 윤기 없는 청동빛의 기묘한 녹색으로 변해 있었다. 그래요, 녹색이에요. 빨간 머리만큼 보기 싫은 것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녹색이 10배나 더 보기 싫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앤, 머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니? 물들였어요. 물을 들였다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짓을? 하지만 그 사람이 제 빨간 머리카락을 아름다운 검은 머리카락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는걸요. 누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니? 오늘 오후에 왔던 행상인이요. 그 사람에게서 가루 염색약을 샀어요. 앤, 그 이탈리아 행상인들을 절대로 집안에 들여서는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너에게 말했잖니? 집안에 들어오게 하진 않았어요. 문을 닫고 바깥으로 나와 현관 층계에서 그 사람의 물건을 보았거든요. 이래서 돈을 모아 아내와 아이를
독일에서 데리고 올 생각이라고 하길래 저도 무엇인가 사서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머리 염색약을 주면서 그것은 보증할 수 있는 것이며 어떤 머리카락이라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감아도 결코 색이 빠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새까매진 저의 머리가 눈앞에 떠올라서 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얼른 물을 들였는데 이렇게 끔찍한 색으로 변해버렸지 뭐예요. 마릴라는 앤의 머리를 비누로 매일 감겨 보았으나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앤은 아무데도 가지 않고 날마다 머리를 감았다. 일주일 후에 마릴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안 되겠다, 앤. 이렇게 빠지지 않는 머리 염색약은 본 적이 없어. 머리를 자르는 수밖에 없겠다. 앤은 마릴라의 말이 괴롭기는 해도 옳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순히 가위를 가지고 마릴라에게 다가갔다. 제발 싹둑 잘라주세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나에게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생기다니. 마릴라가 머리를 짧게 자르자 앤은 거울로 자신의 흉한 모습을 보다가 금세 그것을 돌려놓고는 소리쳤다. 머리가 자랄 때까지 다시는 제 모습을 보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거울을 되돌려 놓더니 말했다. 아니에요. 보겠어요. 그러면서 나쁜 짓을 한 것에 대해 속죄하겠어요. 이 방에 올 때마다 거울을 보고 제 자신이 얼마나 보기 흉한지 볼래요. 그 다음 월요일 짧아진 앤의 머리 때문에 학교는 한동안 떠들썩했다. 조지는 앤에게 마치 허수아비 같다고 놀려댔다. 집으로 돌아온 앤은 그 말을 마릴라에게 전했다. 조지가 그렇게 말했어도 저는 잠자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벌의 일부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좋은 일을 많이 하기로 결심했어요. 좋은 사람이 되어 마릴라와 매슈 아저씨의 자랑거리가 되고 싶어요. 한여름의 무더운 오후, 앤과 다이아나와 루비 그리고 제이는 벨리 호숫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앤이 학교에서 배운 테니스 네시 엘렌을 영국으로 꾸며보자고 말을 꺼내서 누구를 주인공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내가 엘렌을 맡아야지, 앤. 다이아나가 말했다. 어머, 그건 말도 안 돼. 엘렌은 빛나는 머리를 치렁치렁 늘어뜨리고 있다고 말했잖아. 그리고 엘렌은 백합 공주잖니. 빨간 머리인 사람은 백합 공주가 될 수 없어. 아니야. 너는 피부도 하얗고 게다가 머리카락 색도 자르기 전보다 훨씬 짙어졌는걸. 다이아나가 열심히 설득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니? 지금이라면 내 머리카락이 적갈색이라 해도 괜찮을까? 응, 정말로 예쁘다고 생각해. 다이아나는 비록 짧긴 하지만 적갈색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앤의 머리카락을 보면서 말했다. 좋아, 내가 엘렌을 맡을게. 앤이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루비, 너는 아서왕이야. 제이는 왕비, 다이아나는 랜슬롯이야. 그럼 나는 이 작은 배에 누워서 떠내려 갈게. 앤은 작은 배 안에 다이아나 엄마의 낡은 검은 쇼를 펼쳐놓고 그 위에 누워 눈을 감은 채 마주 잡은 두 손을 가슴에 얹었다.
그리고 나서 말했다. 제인, 이제부터는 내가 지시해. 엘렌이 말을 하면 이상하잖니. 죽었으니까 말이야. 제인이 노란색 피아노 덮개를 앤에게 덮어주고는 백합꽃 대신에 아이리스를 앤의 손에 쥐어준 다음 다이아나와 루비를 향해 말했다. 자, 됐어. 이제 우리는 앤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는 안녕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배를 밀자. 세 사람이 온 힘을 다해 밀자 배는 호수 깊이 박혀있던 낡은 말뚝에 쿵 하고 부딪혔다. 그리고 나서 물결을 타고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다이아나, 제인, 루비는 백화공주가 탄 배를 배웅하자마자 쏜살같이 뛰기 시작했다. 숲을 빠져나가 호수 아래쪽에서 작은 배를 기다릴 작정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얼마 동안 순조롭게 흘러가던 작은 배에서 큰일이 일어났다. 물이 새어 들어온 것이다. 아까 말뚝에 부딪혔을 때 밑바닥에 커다란 금이 가서 그곳으로 물이 솟구치듯이 들어왔다. 애는 비명을 질렀으나 그 소리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살아날 기회는 단 한 번. 배가 다리 아래까지 흘러갔을 때 그 기둥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애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작은 배를 다리의 기둥 쪽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마침내 배는 기둥 쪽으로 가더니 쿵 하고 부딪혔다. 애는 재빨리 큰 기둥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그 기둥은 낡고 미끌미끌하여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애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작은 배는 주인을 잃고 다리 밑을 떠다니다가 중류에서 삽시간에 가라앉고 말았다. 아래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3명의 여자아이들은 눈앞에서 작은 배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는 놀라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그리고는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지르며 미친 듯이 집을 향해 뛰어갔다. 진흙투성이가 된 애는 정신없이 길버트의 손에 매달려 배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앤? 노를 집어들면서 길버트가 물었다. 백합공주 엘렌을 영국으로 꾸며보려다 이렇게 됐어. 길버트는 앤을 친절하게 선창까지 데려다 주었다. 정말 고마워. 위쪽으로 올라온 앤은 다소 딱딱한 말투로 말했다. 그러자 길버트는 위쪽으로 뛰어 올라와 앤의 판을 잡았다. 앤, 이제 그만 우리도 친하게 지낼 수 없을까? 그때 내 머리를 가지고 놀렸던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정말이야. 나의 친구가 되어줘. 그 순간 앤은 망설였다.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묘한 기분이 들었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지난날에 보냈던 감정이 되살아나서 애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아니, 나는 너하고 친구가 될 수 없어. 되고 싶지 않아. 애는 차갑게 딱 잘라 말했다. 좋아. 앞으로 2번 다시 이런 부탁하는 일은 없을 거야. 길버트는 뺨을 붉히며 작은 배에 뛰어오르더니 노를 쳐 재빨리 가버렸다. 선창에서 돌아오는 길에 애는 숨이 넘어갈 듯이 호수로 뛰어오는 제인과 다이아나를 만났다. 다이아나는 갑자기 앤의 목을 끌어안으며 소리 질렀다. 앤! 다이아나는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앤, 우리는 내가 죽은 줄만 알았어. 집에 어른들이 아무도 안 계셔서 도와주러 올 사람이 없었어. 어떻게 된 거니? 다리 기둥에 매달려 있었어. 그랬더니 길버트가 작은 배로 나를 선창까지 데려다 주었어. 앤은 내키지 않는다는 듯이 말했다. 어머나, 앤! 길버트가 그렇게 멋진 일을 하다니. 그럼 이제부터는 길버트하고 말을 하겠구나. 아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너희들을 걱정시켜서 미안해. 모두 내 잘못이야. 그런데 다이아나, 우리가 내 아버지의 배를 못 쓰게 만들어서 어쩌지? 앤이 짐작했던 대로 그 사건을 알게 된 벨리가와 커스버트 가에는 대단한 소롱이 벌어졌다. 도대체 언제쯤 철들겠니, 앤? 마릴라가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다. 이젠 철이 들 거예요. 그러니 염려 마세요. 오늘 아주 좋은 경험을 했어요. 이번 실수로 제가 너무 지나치게 낭만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이젠 저 스스로도 완전히 변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마릴라는 의심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마릴라가 방을 나가자 그때까지 잠자코 앉아있던 매슈가 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속삭였다. 낭만적인 모습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너의 모습은 정말 상상할 수 없단다. 아주 조금만 그런 모습을 남겨두지 않겠니, 앤? 빨간 머리엔 그 14번째 이야기. 행복한 시간들. 아름다운 가을 저녁, 다이아나가 헐레벌떡 녹색 지붕의 집으로 뛰어왔다. 앤, 근사한 소식이야. 조세핀 할머니께서 우리 둘을 초대해 주셨어. 시내에 있는 할머니 댁에서 묵으며 분평회를 보라고 하셨대. 그게 정말이야? 그렇지만 마릴라가 허락해 주실까? 앤이 몹시 걱정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앤,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 엄마에게 부탁드려 마릴라의 허락을 얻어내는 거야. 그러면 틀림없이 가게 해주실 거야. 다행히도 다이아나의 생각은 잘 들어맞아 마릴라는 앤을 품평회에 보내는 것을 허락했다. 화요일 아침 두 소녀는 벨리시의 마차를 타고 아침 일찍 출발하여 샤로트타운의 너도 밤나무 저택으로 갔다. 조세핀 할머니는 현관까지 두 소녀를 맞으러 나왔다. 드디어 왔구나, 앤. 어쩌면 이렇게 많이 컸니? 전보다 더 예뻐졌고. 두 사람은 응접실로 안내되었다. 그곳은 굉장히 호화스럽게 장식되어 있었다. 마치 궁전 같아. 나도 지금까지 할머니의 집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 이렇게 훌륭한 곳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다이아나가 속삭였다. 비로드 양탄자, 비단 커튼. 이런 곳에 있는 나를 꿈에서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현실로 이루어지다니. 하지만 이 방에는 장식품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모두 훌륭하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들을 상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가난한 사람의 행복은 많은 상상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 수요일에는 조세핀 할머니가 두 사람을 품평회 장으로 데리고 가주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루를 보냈다. 품평회에서
조지는 레이스 뜨기에서, 벨시는 돼지고기 요리에서, 그리고 린드 부인은 버터와 치즈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여 에번리 마을의 성적은 꽤 좋은 편이었다. 조세핀 할머니를 따라 경마장에 간 앤과 다이아나는 그곳에서도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앤은 내기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되어 하지는 않았지만 다이아나는 내기에 아주 푹 빠져서 실컷 경마를 즐겼다. 목요일에 두 소녀는 마차를 타고 공원을 돌았고 밤에는 조세핀 할머니와 함께 음악학교의 콘서트에 갔다. 유명한 프리마 돈나가 노래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콘서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훌륭했다. 공연이 끝난 후 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 밤 11시에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먹는 아이스크림은 너무나도 맛있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조세핀 할머니가 앤에게 말했다. 앤, 나와 함께 시내에서 사는 게 어떻겠니? 여기 샤로트 타운에서 말이에요. 저, 조세핀 할머니, 저에게는 이런 시내에서 생활이 어울리지 않는걸요. 밤 11시에 이렇게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지만 전 그 시간에 에번리 마을에 있는 녹색 지붕의 집의 동쪽 방에서 자고 있는 제 모습이 더 행복해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조세핀 할머니는 앤의 말을 듣고 살며시 미소 지었다. 금요일이 되자 벨리 씨가 앤과 다이아나를 데리러 왔다. 두 소녀가 작별 인사를 하자 조세핀 할머니가 물었다. 어때? 재미있었니? 예, 정말로 재미있었어요. 다이아나가 대답했다. 너는 어땠니, 앤? 저는 단 1초라도 그냥 보낼 수 없을 만큼 즐거웠어요. 앤은 노부인에게 달려들어 목을 껴안고 주름진 뺨에 키스를 했다. 그런 행동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다이아나는 이 놀라운 광경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러나 조세핀 할머니는 매우 기뻐하며 마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고 나서 한숨을 쉬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이 떠나버리고 나니 쓸쓸한 느낌이 들어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앤과 다이아나는 즐겁게 집으로 돌아왔다. 떠날 때보다 더 즐거웠다. 이윽고 반가운 녹색 지붕의 집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앤이 기운차게 언덕을 올라가 부엌으로 뛰어 들어가자마자 마릴라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제야 돌아왔구나, 앤. 내가 없어서 너무나 쓸쓸했단다. 나흘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 저녁 식사 후 앤은 난로 앞에서 매슈와 마릴라의 사이에 앉아 시내에서의 일을 모두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몹시 기쁘다는 듯이 말했다. 아주 근사했어요. 제 생애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제일 좋은 것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날씨가 잔뜩 흐린 11월의 어느 날 저녁, 마릴라는 뜨개질을 하던 것을 무릎에 놓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있었다. 요즘 들어 너무 쉽게 눈이 피로해져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릴라는 다음에 시내에 가면 안경 도수를 다시 검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애는 새빨갛게 타오르는 난로 앞에 앉아서 마음을 들뜨게 하는 상상의 세계를 떠다니고 있었다.
마릴라는 사랑이 담긴 눈으로 앤을 지그시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말했다. 앤, 아까 내가 다이아나와 놀러 나갔을 때 스테시 선생님께서 오셨단다. 이 말에 앤은 깜짝 놀라 마릴라를 향해 물었다. 어머나, 그래요? 죄송해서 어쩌지? 다이아나와 도깨비 숲에 가 있었어요. 부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스테시 선생님께서 무슨 일로 오셨나요? 내 문제로 오셨다. 제 문제로요? 애는 잠시 겁을 먹은 듯했으나 이내 무슨 일인지 깨달은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 저는 알고 있어요. 마릴라에게 이야기할 생각이었어요. 정말이에요. 오늘 오후 캐나다 역사 시간에 무릎 위에다 배너를 몰래 펴놓고 있다가 스테시 선생님께 들켜 책을 빼앗겼거든요. 방과 후에 선생님께서는 제가 잘못한 것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한 가지는 공부에 쓸 시간을 헛되이 보냈다는 것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선생님을 속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역사 시간에 다른 책을 읽는 것이 선생님을 속이는 일이 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선생님께 진심으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사과를 드렸어요. 물론 선생님도 용서해 주셨고요. 하지만 집에까지 찾아오셔서 마릴라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다니 너무하세요. 스테시 선생님은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으셨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너 혼자 그렇게 생각했을 것뿐이야. 하지만 학교에 소설책을 가지고 가다니 그거부터가 잘못이다. 배너 같은 종교적인 책을 어떻게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선생님께서 좋다고 권하시는 책이 아니면 절대로 읽지 않기로 했다고요. 앤이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으며 쉴 새 없이 떠들어대자 마릴라가 말했다. 자, 그럼 램프를 켜고 일이나 시작할까, 앤? 너는 자신이 하는 이야기에 스스로 빠져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듣고 싶지도 않은 모양이니까 말이다. 앤은 금세 후회를 하며 말했다. 마릴라, 이야기해주세요. 이제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을 테니까요. 알겠다. 선생님께서는 공부를 잘 하는 학생 중에서 퀸 학교에 수험 준비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위해 반을 따로 만들겠다고 하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너를 그 반에 넣으면 어떻겠냐고 물으러 오신 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앤? 퀸 학교에 가서 선생님 자격증을 따고 싶지 않니? 어머나, 마릴라, 그것이야말로 제 평생의 꿈이었어요.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렇지만 돈이 많이 들잖아요. 돈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 없다. 우리가 너를 맡았을 때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일을 해서 너의 교육도 훌륭히 시켜주겠다고 결심했었으니까. 마릴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매슈 아저씨와 마릴라의 자랑이 되도록 하겠어요. 애는 마릴라를 껴안고 감사의 눈길로 쳐다보며 무척 기뻐했다. 이윽고 퀸 학교 수험 준비를 위한 반이 편성되었다. 다이아나는 퀸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앤과 같은 반이 될 수 없었다. 마릴라, 다이아나가 혼자서 집에 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앤은 슬퍼하며 말했다. 길버트도 역시 수험 준비를 위한 반에 들었는데
지난번 호숫가에서 앤이 길버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후로는 노골적으로 앤에게 경쟁 의식을 보였다. 반 아이들은 스테시 선생님의 능숙한 지도로 열심히 수험 공부에 힘썼다. 그러는 가운데 하루하루가 지나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던 앤과 길버트조차도 공부에 실증을 느끼게 되었다. 다행히 학기가 끝나고 기쁜 장밋빛 방학이 시작되어서 선생님도 학생들도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마음껏 즐기며 방학을 보내도록 해라. 방학을 하루 앞둔 마지막 수업 시간에 스테시 선생님은 모두에게 말했다. 앤은 마음껏 즐거운 여름 방학을 보냈다. 다이아나와 둘이서 거의 매일 바깥에서 지냈다. 산책, 보트 타기, 딸기 따기 등 하고 싶은 일을 모두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름을 보낸 적은 없어요. 마릴라, 이제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앤은 동쪽 방에서 교과서를 갖고 내려오며 말했다. 그러는 사이에 가을이 지나가고 어느새 겨울이 닥쳤다. 앤은 공부하는 것 이외에 이따금 파티나 음악회에 가기도 했지만 마릴라는 이제 그런 일로 더 이상 앤을 간섭하지 않았다. 앤은 그동안 눈에 띄게 자라서 어느 날 나란히 서보니 마릴라보다 키가 컸다. 어머나 앤, 어쩌면 이렇게 많이 컸니? 마릴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하고 나서 휴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앤의 키가 자란 것에 마릴라는 이상하게도 아쉬운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자신이 귀여워하던 작은 아이는 없어지고 그 대신에 15살이 된 키가 크고 성숙한 눈매의 소녀가 자랑스럽게 서 있었다. 갑자기 마릴라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어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저녁 앤이 기도회에 간 후 마릴라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바깥에서 돌아온 매슈는 그 모습을 보고 몹시 놀랐다. 마릴라는 눈물을 닦으며 멋쩍은 듯이 미소를 지었다. 앤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처녀가 다 되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번 겨울에는 이곳에서 지내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 아이가 없으면 나는 쓸쓸해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따금씩 올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무렵이면 절도가 카모티까지 들어올 거고. 매슈가 마릴라를 위로했다. 그의 눈에 비친 앤은 4년 전 해질녘 그가 브라이트 리버역에서 데리고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앳된 눈매의 어린 여자아이 그대로였다. 그래도 항상 집에 있을 때와 같을 수는 없어요. 어쨌든 남자는 이런 심정을 이해하지 못해요. 마릴라는 한숨을 쉬었다. 위로받기보다는 실컷 슬픔에 젖어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